제 즉각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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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득권정당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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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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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도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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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31차 최고위원회 및 선거제도 개혁 관철을 위한 당력을 집중하기 위하여 제1차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님의 개의선은 있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일어나셔서 전면에 있는 국기 개양대가 있습니다. 현수막으로 가려졌지만 국기가 있다 생각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그대로 천막을 지켜주시고 어제부터는 프로텐다고 해서 야삼당 의원들의 릴레이 연전 홍성이 시작됐습니다. 함께 해주신 당 지도부와 의원님들, 당직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이 천막 당사가 기능과 역할이 바뀝니다. 제 정당, 사회단체 공동 상황실로 이 천막 당사가 운영될 것입니다. 2천만 촛불 시위를 이끌었던 570개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인 정치개혁 공동운동과 그리고 지식인 합계 그리고 원외 4당 그리고 원내 야3당이 함께하는 정당 시민사회 공동 상황실로 운영될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 예산안을 볼모로 잡느냐 하고 어떤 신문이 역사의식 없는 글을 쓴 걸 봤습니다. 근데요, 30년 민주화 이후에 30년 국회를 들여다보면 1988년에 13대 국회 처음으로 이제 대통령 직선제와 소선거구제로 민주화 제도 속에서 치러진 13대 국회 이후 30년을 보면 첫해 89년 예산안을 앞두고 50청산을 89년도 예산안과 연계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90년, 91년 예산을 걸고 지방자치제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하기 위해서 예산안 연계를 하고 12월 이 시한을 넘겨서 12월 19일 처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정부 여당이 굴복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그래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예산안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예산안과 연계하고 그리고 김대중 총재께서 당시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돌파해냈습니다. 다음에 92년 대선을 앞두고는 중립내각을 관철했습니다. 선거관리내각을 중립내각으로 구성하라. 그래서 야당이 예산안 연계투쟁으로 공정한 대선을 담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2.12 쿠데타 처벌로 연계, 그 다음에는 노사관계법으로, 금융개혁법으로, 총풍검찰조사로, 대선자금으로, 정부 조직법 개정으로, 법인세 문제로, FTA 비준 반대로 해마다 예산안 연계투쟁은 야당에게는 유력한 수단이었고 견제와 균형의 의회 전략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예산과 정치 쟁점이 연계된 적 없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원내대표의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언제부터 여당을 했길래 이렇게 독재 세력의 후예 같은 그런 언급이 난무하는 것인지 이해가
야3당이 연계하고자 하는 문제는 바로 제2의 민주화 투쟁에 해당하는 최고의 이 시대 개혁 과제인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도 2003년도에 국가보안법을 걸어서 연계 투쟁을 했습니다. 12월 31일 날 가까스로 예산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사학법으로 등원 거부를 하고 연계 투쟁을 하면서 단독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부자 감세법 철회 연대, 4대강 철회 연대, 소득세법 연대, 부자 정세 연대, 국정원 개혁안 뭐 연대. 해마다 30년 중에 22년이 예산안과 주요 정치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계 투쟁의 역사였다. 말씀을 좀 이따 자료로 언론인들에게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분도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은 지금 어제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셨어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2의 민주화 투쟁에 해당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야3당과 함께 연대하고 예산안 처리를 원만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대의를 이뤄낼 것인지, 개혁정부로서 자리매김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들려오는 대로 몇 조 원을 자유한국당에 퍼주고 밀실 거래를 해서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밀실 예산연대로 이 예산안을 처리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지극히 불성실하고 무관심한 자유한국당과 선거제도 개혁 파기연대, 우리는 이것을 적폐연대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적폐연대의 길을 갈 것입니다. 적폐연대의 길을 가면 이 정부는 실패합니다. 적폐연대의 길을 가서 지지할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그런 적폐연대를 하는 이 정부를 도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무총리 인준을 앞장서서 이 정부를 출범시켰고, 대법원장 인준에 앞장서서 사법개혁하라고 밀어주었고, 대법관, 헌법재판관 밖에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서 조건 없이, 특히 남북 문제에 관해서 200% 협조하고 정치, 경제, 사회 개혁을 촉구하고 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뒤통수를 치는 일은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이 같은 적폐 연대를 시도하는 여당 서구에 대해서 경고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귀국했으니 사무총장님 들으세요. 두 갈래 길에서 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자유한국당과 사실상 날치기 처리하고 적폐연대의 길을 가고 나면 선거제도 개혁은 물 건너 갑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지금 정부 여당에서 유일하게 말을 바꾸지 않은 분은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입니다. 다 말을 바꿨구나 눈치 보고 말을 못합니다. 2015년 2월 중앙선관위가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도 개혁안을 제안했을 때 환호했던 것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었고, 바로 이거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던 그 기억을 다시 되살려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3당 기자회견과 공동행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장병환 원내대표님의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한점 7년 개헌은 직선제 도입으로
국민에게 국가의 권력을 돌려드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은 그의 권력을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당약이 아닙니다. 그 핵심은 국민 내 권리찾기, 국민의 한 표에 제 몫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즉시 여당 5당 대표들과 회동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87년 민주화 이후 최대의 민주화 계획일 것입니다. 경제 지표들이 연일 빨간 경고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두 달 연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또 경제 성장률은 2분기 연속 0%대를 기록해서 금년도 성장률이 2.7%를 전망하고 있는 정부의 기대대로 그렇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30세에서 54세 남성의 핵심 노동층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한국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어려운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대책을 하거나 주 52시간에 대한 근로의 보완 대책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할 정책을 신속히 정부가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홍남기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정문회에서 최저임금은 시장의 수용성과 지불 능력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데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수정을 서둘러서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에 시동을 보이기를 촉구드립니다. 네, 다음은 유성엽 수석 최고위원님의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지금 현행 선거제도를 고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민주당의 태도는 현대판 게리맨더링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자기들한테 유리할 것도 없겠지만은 유리할 것이다라고 오판을 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이렇게 미루고 결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현대판 게리맨더링의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귀국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의 보고를 받고 파악을 해서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이 당초의 그 약속들을 이행해갈 수 있도록 적극 챙겨나가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는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머리가 가우뚱해집니다. 서로 짜고 그러는 건지, 대통령은 하는 체 하면서 밑에서 트는 건지, 대통령은 진심으로 하고자 하는데 내임덕이 와서 아래에서 말을 안 듣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히 해서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불의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어제 홍남기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갖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의 경제정책 기조는 그대로 가져가겠다. 다만 앞에서 우리 장병환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득주도 성장, 특히 그 중에서 최저임금제와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년 하반기면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가시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 여당은 금년 말까지면은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경기가 좋아지는 걸 느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다시 이 홍남기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내년 하반기로 확 미뤘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는 걸 가시화하는 시점. 그래서 꼭 양치기 소년들이 꼭 이렇게 미뤄되는 듯한 이런 느낌이 같습니다만은, 저는 뭐 홍남기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아마 장관의 임명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보다 더 모자란 사람들도,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도 임명을 강하게 해온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봤을 때 저는 뭐 임명은 되리라고 봅니다만은, 어떻든 최저임금제, 그 다음에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한 속도 조절에 있어서 정말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만큼이라도 효과가 있게끔 과감하게, 진지하게 속도 조절에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어제 또 홍남기 기재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또 중요한 사실을 하나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남북도로와 동서도로가 교차하는 국제 업무지구로 예정된 지구에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 제기를 어제 다시 했습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국제 업무용지 전체에다 다 하는 게 아니고 국제 업무용지의 짜투리에다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현재 국제 업무용지는 아직 땅이 매립된 지역이 아닙니다. 전부 거기다 수상태양광을 하는데, 도대체 수상태양광을 보면서 왜 거기 수상태양광 또 주위 따투리에만 하는 건지, 짜투리가 과연 어딘지, 그건 뭐 도저히 상식적으로 초등학생도 이해가 가지 않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라. 그게 어디가 짜투리가 어디가 있고 본체가 어디가 있는 것이냐,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업무용지가 대부분이 포함이 되는 거라면, 이것은 새만금 개발을 적어도 태양광을 깔겠다라는 지역에 있어서는 태양광 발전 내부 연한인 20년 이상을 확정적으로 미루는 거다. 역대 정부는 차일피일 새만금을 미뤄왔지만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확정적으로 새만금 개발을 20년 미루자라는,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반새만금 정부다라는 그런 규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선거구제 이 개편 문제라든지 예산안 처리 때문에 바쁘고 있지만은 27년 기다려온 새만금을 아주 엉망인 새만금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당력을 총집결해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또 바로잡아 나가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최고위원으로부터 선거제도 개혁 촉구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당의 선거제도 개혁 TF 공장으로서 앞으로 이 당의 일정과 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 우리 천막강사를 시작으로 제3당의 노태우다운 농성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평화당 서울지역원회 위원장들은 1인 시위를 시작했고, 각 시도당별로 대국민 홍보활동과 1인 시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에 내 표 어디 갔소? 선거 제도를 바꿔야 우리 삶이 바뀐다는 주제로 전국에 홍보 현수막을 게재하고 당로를 제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일 광주를 시작으로 강연회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9일 이번 주 말에 일요일 날에는 9일 전북 전주에서 정동영 대표를 초청해서 왜 민심 그대로 선거인가, 변동형 대표제 선거제도 개혁,
강연회를 12월 9일 일요일 오후 3시 전주 덕진 청소년 문화집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민주평화연구원과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일 전남 고흥에서 당원들 500여 명이 모여서 선거제 계획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 경기 지역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아까 정동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당들과 정치개혁 시민단체와 함께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함께 연대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어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녹색당, 우리미래, 노동당, 민중당,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비례연대, 참여연대가 참여해서 그 행동계획을 토론을 했고, 오늘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야 3당과 함께 정치계획 공동으로 야 3당 국회의 농성을 지지하고 선거제도 계획을 호소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리고 12월 15일에는 선거제도 개혁 홍보를 위한 플래시몹 행사를 국회, 광화문, 시청 광장 등에서 전개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발언이 없으시면 우리가 구호를 3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선거제도 개혁 촉구를 위해서 천막 당사에서 회의 중입니다. 구호를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대 즉각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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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득권 양당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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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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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도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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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전차의 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오늘 의견사항과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